네, 소개받았던 네이버 클라우드 정주환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출시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생태계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분들 뵙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업무 영역이라고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는 겸직이 좀 많은 편인데 보시면 AI 비즈니스에 대한 역할도 있고 AI 에코시스템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네이버 그룹사 내에서 이 AI 생태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네,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포함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에 대한 빅뱅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주제가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회이냐 위기냐라는 측면에 봤을 때 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이제 GPT-4가 이제 IQ가 124 정도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이제 AI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고 혹은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들에 있어서 위기일 수도 있고 네,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냥 같이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저희는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대해서 기회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일부들을 가져와 봤고요. 뭐 출처에 대한 것들은 제가 따로 표기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코딩에 대한 것들에도 많은 시간적인 절약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예시들입니다. 혹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것들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도비나 아니면 오픈 AI나 혹은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와 올해 8월까지 해서 나와 있는 이미지 개수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AI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돼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화면은 이제 오픈AI에서 얘기하고 있는 GitHub의 코파일럿의 페이지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뭐 빠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측면 혹은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편리함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제 실제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속에서 네이버에게 이거는 위기이냐, 기회이냐, 위기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외부 활동을 하시는 정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AI 전쟁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정말 빅테크들과의 다양한 전쟁들 사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화면에 기사들 제가 몇 개 클립을 해놨었는데요. 클리핑 해놓은 것처럼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못지않는 경쟁을 하고자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이퍼클로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0년에 오픈AI가 GPT-3 나온 이후에 글로벌하게도 나름 의미 있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세 번째로 빠르게 언어 모델을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공개한 모델이고 실제로 2021년부터 저희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파고를 포함하여 뭐 클로버 케어콜이라고 하는 B2G형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 혹은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음성 회의록 서비스에도 들어가 있고요. 혹은 뭐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페이 혹은 웹툰 등에도 다양한 이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 AI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네이버의 모든 컨텐츠들, 서비스들을 딜리버리 하는데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한 의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기존에 뭐 저희 음식점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기존에 별점 리뷰를 했던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자연어 리뷰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혹은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SME 분들이 본인들의 상품들을 유통할 때 마케팅이나 CS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런칭한 지 한 2달밖에 안 된 서비스이긴 한데요. 쇼핑의 트렌드가 요새는 동영상 위주의 그 쇼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쇼핑에 대한 트렌드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홈쇼핑에 있는 쇼핑호스트의 대본 스크립트를 짜주는 것처럼 실제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고객 리뷰를 바탕으로 그 고객 리뷰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큐시트라고 하는 동영상용 대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쇼핑 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나와 있는 결과이고요. 저희가 자연어뿐만 아니라 뭐 음성인식 혹은 뭐 영상, 이미지에 대한 것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서비스에 적용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쇼핑의 뭐 쇼핑 호스트 그의 큐시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에 다시 적용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 관련돼서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AI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서울대랑 같이 협업을 해서 AI 윤리 준칙이란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2021년 2월, 2년 전부터 해당 내용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나 글로벌 기업들보다 더 먼저 저희가 서비스 출시하는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AI 윤리보험 답안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공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해당 데이터셋을 공개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데이터셋 공개에 대한 내용들 중에 보시면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AI에 대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받는 내용들에 그 편향적인 답변을 받다 보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향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좀 납득할 수 있는 좀 답변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답변이 기획, 개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언어 모델 기반으로 저희가 저희 네이버 그룹사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서비스가 작년 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한 1000여 개 기업들이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신청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조금 더 빠르게 시험해 보실 수 있고 혹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들 몇 가지 좀 이제 화면으로 담아와 봤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뭐 카피라이팅 혹은 챗봇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 혹은 글쓰기 하는 분야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하이퍼클로바의 차세대 버전을 지난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월이라고 나와 있던 거는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3월에 이제 데뷔라고 하는 개발자 포럼에서 공개를 해서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클로바 언어 모델 위에서 챗봇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언어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연결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챗GPT의 플러그인처럼 네이버에서도 어떤 스킬이라고 하는 챗GPT의 플러그인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생태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확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것들은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언어 모델 기반에서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런칭한 게 클로바 X라고 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B2C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사용자들 대상으로 현재 대기 리스트를 받고 있고 대기 리스트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가 구현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X는 챗GPT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 B2C형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는 그 유료화에 대한 것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외부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커넥트 X라고 하는 내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 내 ERP, 기업 내 인프라라고 하는 이메일 시스템 혹은 메신저 프로그램 혹은 지라나 이런 위키 같은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연계하여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떤 예약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작년에 이미 오픈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하이퍼 클로바 X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나 어떤 기반 도구들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해당 내용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가 이제 10월 말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엔진에 탑재되기도 하고 혹은 챗봇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챗 모드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그냥 그 PFT 튜닝이 아니라 SFP 튜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풀 파인 튜닝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기업용 서비스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스킬 트레이너가 이제 그 챗GPT의 플러그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외부형 어떤 API 연동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스킬 트레이너는 오픈 API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자연어 시나리오와 매핑해서 생성형 챗봇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용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AI 얼라이언스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산업군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사실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고대 예가 대세인데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본인들의 서비스에 연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모든 서비스들을 같이 만들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파트너들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I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파트너들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전문 파트너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개선 혹은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AI 러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D2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저희 네이버 투자기관 회사를 통해서 업체들 16개 업체, 20개 업체죠. 20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7월부터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우선 사용 권한을 좀 드렸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한 3-4개 업체들이 서비스에 대한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같이 단23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2차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파트너들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9월 7일 날 이 얼라이언스 그룹들에게 해당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서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네이버에게 이 생성형 AI는 기회이냐 위기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B2C적인 서비스에 대한 연계들 혹은 B2B에 대한 연계들 혹은 B2G에 대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잘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파트너들 혹은 기업들하고도 많은 서비스를 함께 얼라이언스를 맺어가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